여기 전원 켜면 볼트미터하고 전류계가 같이 표시되고, 여기는 무시동 히터, 이쪽에는 파워뱅크 기능 시가잭하고, 이쪽에는 온수 보일러 시스템. 안녕하세요, 감노자입니다. 오늘은 이 무시동 히터 2탄입니다. 전에 제가 이 파워뱅크 3S짜리 만든 영상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이 앞에 한번 소개해드리면 확장성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디자인이 기존 무시동 히터하고 디자인이 좀 틀려가지고 나만의 개성을 찾을 수 있는 무시동 히터입니다. 이 소개해드린 것도 여기 있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이 무시동 히터 제가 온수 보일러하고 안에 인산철 배터리에 매립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일단 인산철 배터리하고 보일러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까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요거는 DIY가 안에 내부하고 그건 다 끝났어요. 뒤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영상이 그래서 조금 길 겁니다. 그래가지고 임시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일러 말고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운전 같은 것도 해봐야 되니까 하기 위해서 그때 만들었던 배터리 이렇게 오늘 분리를 했습니다. 한 3S 한 45A 정도 될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제품은 요 안에 인식후 보면 처음하고 완전히 틀려졌죠. 개조하고 여기 온수 펌프 있고 인식후 개조 다 했습니다. 여기다가 임시로 이 배터리를 매립을 할 겁니다. 딱 이렇게 들어가죠.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 딱 들어가겠다 싶더라고, 이 앞에 만든 거. 그래가지고 딱 해보니까 이게 맞아. 일단 고정은 안 시킬 거예요. 그 대신 이렇게 배터리 연결할 겁니다. 배터리 연결했고 닿습니다. 그 테스트 할 때는 안에 내부 온도계 설치해가지고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또 같이 테스트 할 예정이에요. 오늘 뒤에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는 기존에 요게 기름 호수 꼽는 거 있는 거 빼가지고 배관 옮긴 거, 요게 흡입관 옮긴 거, 그리고 요쪽에 보면 인시고 저기 무시동 히터도 불 들어왔죠. 요게 파워뱅크 전압 전류계 설치한 거 보여드릴까? 다시 이게 불 들어오는 거 보이죠? 소리 들리죠? 끕니다. 껐습니다. 이제 정상 작동하는 거는 밖에서 테스트 할 거예요. 그리고 요게 파워뱅크 사용할 수 있고, 요게 팬 사용할 수 있는 팬 도어가는 거, 안에 열 같은 경우 뭐 요쪽 부분에 열이 좀 많아가지고 열을 빼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요쪽하고 요쪽하고 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열 좀 빼줄 수 있도록 요 앞에다가 이렇게 팬을 설치했습니다. 작은 팬. 이게 소음이 심하다 싶으면 용량 큰 거 컴퓨터 저소음 팬으로 이걸로 바꾸면 되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테스트 해보고 소음이 커지면 바꿀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각제 여기로 배관 있던 거 이쪽으로 다 모았어요. 그리고 여기 온수 보일러 시스템 펌프 조절할 수 있는 거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면 소리가 거진 안 날 거예요. 이 식으로 속도 조절 되는 거, 이게 호스 감는 이 영상을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테스트 하는 영상을 맨 끝에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DIY 하는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성 녹음이 안 돼가지고 이거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연료 펌프 쪽에 안에 꽂게 돼 있는 부분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앞에 튀어나온 부분은 재활용하기 위해서 뒤에 나중에 사용하기 때문에 보관하고, 요게 지금 호스가 그냥 잘 안 빠져가지고 잘라가지고 호스를 벗겨냅니다. 이거 강력하게 힘으로 당기려고 하면 오히려 파손이 되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호스 연결하고 안쪽으로 돌려가지고 연료 펌프를 뒤에 기름통 받침대 쪽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배열 나가는 쪽하고 같은 쪽에다가 저는 연료 펌프를 옮겼습니다. 뭐 뒤에 뭐 나사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연료 탱크 고정하는 쪽에 그쪽에다가 볼팅을 해가지고 고정을 시켰습니다. 연료 펌프를. 저 공간이 없다 보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안에 손을 이리저리 해봐도 고정이 안 되고 막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결국은 임팩트 가지고 했는데, 안 그러면 십자 드라이버 긴 거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롱문수 가지고 잠글라고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이 영상이 계속 긴데 실패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임팩트 드릴 가지고 위에서 좀 강하게 찍어가지고 조립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연료 펌프 고정하는 데가 가장 힘들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연료 펌프 고정을 했고요. 그거 연료 라인은 어디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고 내부 안쪽에 공간도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했던 게 뭐 상부 쪽으로 연료 라인을 옮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앞에 카바도 분리하고 앞쪽 카바도 어, 공간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앞쪽 카바도 다시 분리 작업을 했습니다. 뭐 분리하는 거는 나사 몇 개만 풀면 분리하는 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요. 여기 지금 앞쪽에 뭐 완전 카바 100개 가지고 이쪽에다가 연료 펌프 아까 빼놨던 거 연료 꼽을 수 있는 그 부분을 마킹해 가지고 그 구멍 작업을 하고 그 드릴 내 가지고 피스 고정한 다음에 연료 라인을 안쪽으로 돌려 가지고 고정을 했습니다. 터치고 라인 쪽에 연료 라인을 고정하려고 마음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그쪽에는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정을 했고 뭐 요 영상에서 보면 알겠지만 아까 앞에서 분리했던 부품을 창부 쪽에다가 써가지고 고정시키고 연로 라인을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여부 재조립하고 뭐 조립이야 이거 뭐 납땜하고 그런 게 아니고 구멍 내고 그 정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빨리 제가 영상을 돌리고 있지만 뭐 되게 힘들고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웬만한 분들이 영상만 조금 봐가면서 조심하시면 되고요. 저 전선이 너무 좀 엉키스가 전선을 조금 정리하고 그 허비관도 분리를 했습니다. 먼저 그 허비관을 어디다가 설치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허비관하고 허비 필터하고 이 케이스 안쪽에다 고정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배출구 쪽으로. 왜냐하면 배관하고 있는 이쪽 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야지 배터리가 안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터치건 라인을 이쪽으로 안쪽으로 매립을 했고 다른 유튜브 보니까 안쪽에 매립해도 크게 이상 없다 해가지고 저도 안쪽에다 매립을 했고 나중에 여기 일산화 경보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거 지금 케이블 타이 가지고 뭐 배열 쪽에 간섭업도 고정을 시켜주고 있고 배열 쪽에 방열포가 돼 있는 게 중국에서 작업해가지고 오는 게 좀 엉성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돌렸고 지금 개조한 게 안쪽에다가 연료 필터 넣고 상부 쪽에 연료 구멍 했고 반대쪽 카바 쪽에 미니 팬을 두 개 장착해가지고 안쪽으로 바람을 넣어줍니다. 일단 나중에 정 안 되면 컴퓨터 제품 팬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워터펌프 여기다가 매립을 하려니까 여기 받침대가 좀 피스 받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잘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스 박을 거예요. 자, 요게 에어펌프에다가 실리콘 호스 고정을 시켰습니다. 16파이로 물호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 냈습니다. 16파입니다. 이거는 순환 펌프 이 모터 속도 조절하는 회로 해가지고 PWM입니다. 돈 한 4,000원 정도에서 한 5,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옆에 이제 여기에 펌프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 하나 달 거예요. 이 물 호스, 펌프 속도 조절, 이제 메인 스위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계획상에는 인산철 50A가 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혹시나 뭐 전기를 뺏을 수 있기 때문에 12V 여기에다가 시가잭 두 개를 꼭 꼽아줄 예정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스위치 가지고 온오프 하죠.
자, 요게 마이너스에 접어가지고 두 개 연결하고 요게 풀어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플러스 돌렸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배선할 때 여기에는 플러스 여기에는 납땜해가 마이너스만 하면 되니까 이불로 이렇게 작업을 좀 바꿨습니다. 여기 스위치는 색깔 틀린 게 제 기억이 맞다면 마이너스고요. 여기 플러스 제어 방식이에요. 이 스위치는 동색깔이 마이너스를 기억합니다. 이런 전압 전류계가 있어요. 뭐 10A짜리는 센터 저항이 필요 없고 뭐 30A, 50A, 100A짜리는 이 센터 저항이 필요한데 저는 센터 저항이 있는 것만 집에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 30V 이하는 플러스하고 노란색 같이 연결해주고 가는 선 여기는 마이너스 선 검정색은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14.6V가 돼요. 여기 센터 저항이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빵빵이 되잖아요. 근데 센터 저항을 제가 분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40m, 50m 돼 있죠. 전압값이. 센터 저항이 연결하면 빵빵이 돼가지고 되는데 이게 저항값을 읽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타입이에요. 이렇게 빵빵이 되는데 만약에 처음 샀는데 이렇게 빵빵이 안 되고 이게 14.6인데 전기 공급해가지고 파워 서플라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교했는데 전압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요 기판 뒤쪽에 쫙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기판 뒤에 여기 뭐 이상하게 좀 돌릴 수 있는 거 하나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으면 여기 읽어보면 되지만 글자가 크진 안 보이죠. 요 밑에 끼 전압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약간 이게 제껴졌잖아요. 저도 이 부분은 돌려가지고 0.2V가 차이 나가지고 지금 조정한 겁니다. 요 부분을. 그래가지고 맞춘 거고 요 위에 끼 전류값을 조정하는 거예요. 뭐 이런 방법 이게 무조건 차이 난다고 사용 안 할 필요 없이 요 뒤에 십자 돼 있는 거 요거 조절해 가지고 맞추면 되고 요 뒤에 있는 거 가지고 조절을 하면 저렴한 돈으로 전압 전류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개 조정해 가지고 대신 요 두 개 조절하는 거는 십자 도화이바 되게 작은 도화이바 가지고 쓰셔야 돼요. 저는 작은 도화이바 못 찾아가지고 지금 요 부분을 살짝 제끼 가지고 돌렸습니다. 여기가 전압값 여기가 전류값입니다. 그게 약간 안 맞아가지고 저는 금방 세팅을 다시 한 겁니다. 이 제품도 무시동 히터에 지금 넣을 생각인데 매립하기 전에 한번 설명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 배선을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요 선을 펜을 같이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에 거치고 나가고 여기서는 요로 플러스만 딱 연결하고 여기는 이제 나가는 선 그렇게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선부터 먼저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펌프에 선을 먼저 연결할 거예요. 펌프도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즉 구별하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펌프에 기본적으로 여기 빨간색 점이 찍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플러스입니다.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요 안에다가 온도계를 매립할까 말까 되게 고민 중입니다. 뭐 테스트에서 뭐 열이 부분은 다 체크는 했지만 근데 온도계를 매립할까 말까 지금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배선 작업하면서도 온도계 어쩔까 지금 왜냐하면 실제 무시동 히터 틀 때는 날씨가 지금 부산권에서 지금 무시동 히터 잘 안 트는데 무시동 히터 틀 때 되면 날씨가 되게 차거든요. 찬 날씨라고. 그래서 뭐 지금 테스트 할 때보다는 충분히 온도가 낮을 건데 그것도 지금 어쩔까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선하면서도 온도계를 매립할까 말까 매립할까 말까 그 여기에 보면 아웃투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여기다가 선을 잘라가 연결해 주면 됩니다. 모터 마이너스 끝에 그 모터 플러스 이쪽에는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 배선을 해주고 작동 테스트 잘 되는지 작동합니다. 작동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연결한 부분은 이쪽에 마이너스 거치가 나가야 되고 플러스는 여기다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선을 좀 잘라야죠. 또 다시 그 요쪽에 넣은 플러스 선하고 요쪽 스위치 메인선 들어오는 거 같이 묶을 거예요. 정말 촬영하면서 납땜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마이너스 선도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연결해가 나가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는 큰 전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됩니다. 단순하게 이게 스위치에 마이너스 들어간 거는
스위치 LED에 전원 공급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뭐 자기는 LED 필요 없다면 굳이 뭐 마이너스 스위치 쪽에 연결 안 해도 됩니다. 실제 저보신 분들이 한 말이 공통되고 한 말이 있어요. 뭘까요? 이 큰 덩치 가지고 큰 손 가지고 이런 거 만지고 있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하대요. 제가 생각보다 영상에 그렇게 큰 덩치 아닌 것처럼 나오는가 봐. 실제적으로 저보신 분들은 저 덩치 보고 많이 놀라시더라고. 자, 이쪽 안쪽은 일단 배선도 다 했습니다. 일단 뭐 제가 지금 온도계를 짤 건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이쪽 쪽에 파워뱅크 쪽에 또 배터리가 지금 없어가지고 이게 배선을 어째 해야 되는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고, 여기에 볼트매트하고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설치할 건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요게 시가잭 소켓은 거진 사용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시가잭 전원도 오는 거하고 여기 팬하고 같이 묶었어요. 원래는 팬을 온오프 할 수 있도록 스위치 달 생각이었는데 하면서 요 시가잭 두 개하고 같이 묶은 것 뿐입니다. 그 설치하기 위해서 센터장 뭐 헤로도가 공개되겠지만 요쪽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고요, 요쪽이 배터리 쪽 연결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XT60 단자 미리 만들어 놨어요. 배터리가 아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쪽에는 요게 마이너스 아까 단자 쪽에 연결한 거 안 끊고 길게 한 이유가 이 배터리 쪽은 이런 식으로 연결할 거예요. 그게 뭐 배터리한테 노드 걸리는데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전기 나가는데 무시동 히터 가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전기 체킹이 가능합니다. 이 마이너스 선하고 요 선하고 연결해줘야 돼요. 이 플러스 선하고 당연히 여기하고 연결하고 요거는 또 요 단자하고 연결해줘야 됩니다. 저처럼 전압계를 안 쓰면 간단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만 연결하면 되는데 저는 일단 전압계를 쓰다 보니까 많이 복잡해졌어요. 지금 전압계 쓴 목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 볼트미터가 없어요. 전압계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압계 씁니다. 집에 볼트미터가 있었으면 굳이 뭐 여기는 전압 전류계를 안 썼겠죠. 전압계가 집에 없더라고. 이상하게 저는 상한 것 같은데 전압계가 왜 하나도 없지. 저는 전압 전류계를 설치하다 보니까 여기 사전에 작업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센터 저항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좀 복잡하더라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는 보여드리고 싶은데 배선이 제가 좀 복잡해 가지고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깨면 여기에 헤어도 보고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원래 있는 선을 떼 가지고 연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을 연장한 것 뿐이에요. 요쪽에 센터 저항 설치하고 여기서 연장해 가지고 나머지는 스위치하고 여기 전압 전류계만 배선도 보고 설치한 것 뿐이에요. 여기 오는 선을 같이 묶은 거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항상 다 하고 나면 작동하는지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먼저 무시능 히터 전원도인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계속 들어오는 이유가 저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면 바로 전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터리 여기에 스위치 켜면 작동하는 거예요. 나중에 무시등 히터 이쪽에 연결했을 때 배터리 작동하는 부분에 해가지고 이 나무 불이 들어오는 거 이거 확인하고 이상 없고, 여기 전압 전류계 뭐 사용하는데 지금 문제 없고 빵빵 떴으니까 상관없거든요. 왜냐하면 요거는 배터리에서 사용할 때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팬 작동하는 거 전혀 문제 없고, 여기에 펌프 전혀 문제 없고 됐습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일단 배터리 오기 전까지는 다 설치했어요. 이쪽에 온수 보일러, 여기에 팬, 시가제, 그리고 전압 전류계, 볼트미터 확인하고, 여기에 센터 저항도 다 설치했고, 배선 정리도 했고, 이제 문제는 배터리 와가지고 이 공간 확보한데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단 온도 센서 두 개 설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 위치는 요게 한 개, 요게 한 개. 내부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지, 그 어느 정도 올라가고 배터리가 안전한지. 왜냐하면 실제 사용하는 조건은 제가 사용하는 조건보다 날씨가 훨씬 추울 거예요, 지금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제품은 파워뱅크 겸용이죠. 그러니까 시가잭 여기다 딱 꼽아가지고 여기 스위치 올리면 이런 식으로 온도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온도, 자 이렇게 온도가 나왔고, 이렇게 설치했고, 이제 가동을 시켜 볼게요. 최고 맥스 가동시킵니다. 맥스 시작 가동은 2시 48분에 시작했습니다. 시동 걸 때는 한 7A까지 묵어요, 전기가. 근데 지금 가동 중일 때는 한 1.2A 정도 계속 묵고 있어요, 전기가. 1.4. 이게 최고 단수입니다. 맥스 할 때 이 정도 정도에 묵는 거예요, 지금. 그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 3시 23분입니다. 지금 최고 단수 했을 때 1.7A 먹고 있고요. 그러니까 1.2A 보고 그러면 한 24W 정도 먹는 거고요. 안에 지금 온도 두 개, 한 개는 이쪽에 배열관 쪽 온도 49도, 여기에 배터리 쪽은 40도가 됩니다. 일단 최고 맥스로 지금 돌리고 있었어요. 자, 온도를 1시간 지나면 온도 좀 낮춰볼 거예요. 한 3단 정도. 왜냐면 저 방으로 이렇게 연결했는데, 와, 찜질방이야, 찜질방. 지금 방 안에가 3시 49분. 여기에 배열 쪽에는 온도가 55도 올라갔고, 이쪽에 배터리 쪽은 아까하고 온도가 큰 차이가 없어요. 38도. 최고 단수에서 전기 먹는 게 똑같고, 내부에 이런 식으로 안전을 위해서 일산화 경보기 안에 매립을 했어요. 안쪽으로 소비까지 안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산화 경보기도 같이 지금 넣어놨고, 1시간 또 최고 온도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시동 히터 이렇게 강력하게 사용 안 하거든요. 그거 좀 더 추운 날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온도 좀 낮출 거예요. 내 방에 지금 작업방에 더워 죽겠어. 온도 좀 낮춥니다. 가장 많이 쓰는 3단 정도 바꿉니다. 더워. 안에 너무 더워. 4시 50분 3단에서 1시간 정도 돌렸어요. 그러면 여기 온도가 37.1도, 33도, 0.45 암페어 정도 먹네요. 이제 단수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테스트하기 하니까 단수를 7단 정도 올려볼게요. 7단까지 최고 했고, 지금 3단 했고, 이제는 7단 정도 해가지고 1시간 정도 또 테스트 해볼게요. 자, 시간이 5시 57분입니다 와, 근데 정말 덥다. 소비 전력은 1.2A, 1.3A 정도 먹고요. 리툴 3S 경우에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요게 온도, 배열 쪽은 48.8도 9도 정도 되고요. 배터리 쪽은 37도. 여기는 크게 변함이 없어요. 제가 팬을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와, 작업방이 더워요, 더워. 7단만 하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경보기에 넣어놨는데 작동 안 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 한 번도 안 울렸어요, 제가 테스트 하는 동안. 이제 끄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터리하고 다 넣어가지고 오늘은 충분히 테스트를 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끌 거예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3탄에는 전체 다 온수 시스템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영상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가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